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행자는 이 대표한테 10월 사퇴 후 비대위가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런 질문을 했었죠. 이 대표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여당과 일부 동조하는 사람들의 기대일 뿐이다. 77%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여기서 한번 자세하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이 대표가 어쨌든 맞습니다. 뭐 70%, 78%에 가까운 지지로 당대표가 됐었고요. 뭐 다른 사람을 압도하면서 그러면서 압도적인 지지. 그다음에 그 지지가 더 강화되고 있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사명. 이것만 봤을 때는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네요. 그렇게 봐야지 합리적인 추측일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 특히 친명계 의원들의 행동은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전과 후로 나뉠 거라고 봅니다. 저 발언 명확하게 보면 나는 총선 때까지 물러날 계획이 없다. 설령 이 부체포 특권 포기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구속이 되더라도 나는 대표직을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입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극한으로 몰리는 상황에 있었고 그 와중에 비명계에서는 일각에서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검찰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게 되면 민주당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란 기대를 했지만 일각의 추측이 모두 무너진 겁니다. 전 이 발언이 나온 이 시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특히 민주당에서 총력을 다해서 사법방해가 일어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 결심을 굳힌 거라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법방해를 촉발한 그 단어는 이화영 전 무지사의 입장 변화였습니다. 북한에 불법 송금을 한 그 부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나는 과거엔 안 했다고 했는데 했다고 입장을 바꾼 거죠. 이재명 대표 역시 법조인입니다. 이렇게 발언이 바뀌었을 때는 내가 더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이 지금 상황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구나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근들, 박찬대 의원 같은 측근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만나고 증거를 바꾸게 하고 입장문을 내게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샴푸 문제도 있었고 새로 촉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배신감을 느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얼마 전 또 증언을 했습니다.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이거는 점점 더 명백한 이재명 대표가 부인할 수 없는 증언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가 살려면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결심을 굳힌 건데요. 저는 곧 있을 영장실질심사가 받으러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가 1차적인 고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총선을 챙기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 비명계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취 결정을 안 하면 그의 생각과 달리하는 의원들이 거취 결정을 해야죠. 더 중요한 건 개딸들, 그런 팬덤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있는 한 같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분당도 막을 수 있는, 일단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제가 여러 번 하는데. 네, 뭐 이상민 의원은 과거에도 분당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서 그때 한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한다면 분당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지금 이제 일단 이재명 대표가요, 본인의 지지가 더 강화 중이다. 이거는 뭘 근거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제 저번에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요, 그때 오히려 찬성이 한 표가 더 많았죠.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부결됐지만 과반이 안 돼서 오히려 그만큼 이탈표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봤는데 왜 지지가 더 강화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간다.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옥중 공천까지 가더라도 이게 끝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 당이 두 쪽으로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속까지 된 분이 끝까지 공천권 행사하겠다. 이러면 저는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은 딴 살림 차리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가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물건 알잖아요. 참고로 당의 도장이 대표 직인이 찍혀야만 그게 공천이 유효하거든요. 선관위에. 근데 교도소에는 참고로 도장은 못 들고 들어갑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봤어요. 도장 들고 교도소 갈 수는 없어요. 이 말은 옥중 공천은 사실상 뒤에서 배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본인이 교도소 안에서 도장을 직접 찍어서 공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게 옥중 공천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될지 그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교도소 얘기는 좀 너무 지나치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임시국회, 그러니까 과연 민주당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다시 한번 넘어오게 될 경우에 과연 이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기존 원래 31일로 잡혀있던 걸 25일로 당겨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요 안에 영장을 치면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국민의힘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시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 한 명을 방탄하자고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입니다. 비정상과 꼼수의 극치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비회기 영장 청구라는 기상천외한 빌미를 만들어 새로운 방탄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모를 리 없습니다. 물론 아직 8월이 며칠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8월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보다는 9월 본회기 안에 아마 구속영장이 날아올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미 8월 17일 날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30일 날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조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해서 구속영장이 국회로 날아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는 과거 본인에게 영장이 청구되면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영장 청구되면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볼까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이 돼요. 그냥 근데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날라올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예,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좀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부결 시그널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친명계 핵심이죠. 어떤 위기에도 단합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의원도 회기 중 영장 청구에 대해선 당당히 부결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당당하게 영장 심사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 회기든 비회기든 간에 당당하게 만약에 회기 중에 영장이 날아온다면 대표의 생각대로 가결표를 던지면 될 텐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보세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불체포 특권이란 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 이거 우리 이번에는 가결을 시키자라고 의견을 모으는 것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고 지금 민주당 내부의 기류를 보더라도 이건 검찰이 어떻게든 무리한 수사다. 왜냐하면 백현동 건은요 10년째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수사 의뢰가 있었고요. 그 부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대장동 같이 기소하지 않았죠.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질질 끌고 뭔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공소유지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갑자기 백현동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정치적인 성격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장 청구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국민께 약속 드렸죠. 이 부분 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 그런데 해당 의원들에게 이걸 가결시켜라, 부결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결론이 이게 또 부결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일련의 반응들이 가결을 하라는 메시지라고 해석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어떻게 가결을 시킬 것인지를 질서 있게 그 가는 모습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본인은 본인 소신에 따라 부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두 가지만 이게 예. 이민찬 부대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기류를 취재해 보면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이랑은 조금 다른 게 좀 읽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법도 국민과의 약속도 신뢰도 포기한 정당 같습니다. 첫 번째 법. 우리 국회법에 보면 8월 16일 임시국회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었죠?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법 처리했어요. 이번에 또 쪼개는데 그 회기를 쪼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없어요. 국회법에 있는 이 모든 절차들조차도 오직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겠다. 그런 정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것도 약속.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검찰이 부르면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회기 중에 불러달라. 비회기 중에 불러달라. 그 차이가 뭐죠? 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의문이 들고요. 법대로 절차대로 가면 되는데 왜 검찰이 민주당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검찰이 이것까지 걱정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지금 오직 총선만 바라보고 이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총선에서 어떻게 이득을 볼까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깬다면 신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조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 법과 이 절차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서 변호사님. 제가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에 두 가지만 지적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게 날짜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올해 6월 19일 날 대표 연설이었어요. 예. 올해 6월 19일. 그때도 이게 쌍방울 수사나 백현동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죠. 네. 그때도 이게 부당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게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쌍방울 백현동은 진행 중에 있었고 그때 장관이 한동훈이고 그때 총장이 이원석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때 이게 부당한 수사라고 하면서도 본인이 대단하게 결단하는 것처럼 나는 이게 내 발로 가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수 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걸 이게 만약에 말을 번복하면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신상 발언하면서 왜 발언을 못합니까? 내가 이게 수차례에 걸쳐 포기한다고 했으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이게 정말 당당하게 약속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당당하게 판사 앞에 가서 심사위가 기각시키고 올 테니 우리 의원님들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신상 발언을 왜 못합니까? 그러면 이게 통과시켜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한테 약속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